자, 여러분 잠깐만 이 화면 봐주세요. 우리은행 슈퍼주거래 통장에 4월 27일 11시 31분 입금이 9,197만원, 잔액이 9,976만 8,038원, 거의 1억이죠. 맞습니다. 이게 제 개인 통장 캡처한 내역입니다. 이번에 법인 영업으로 들어온 수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보시고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뭐 이런 거 보면 와, 부럽다, 뭐 하는 분이시지? 뭐 이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진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시간 대비 효율적인 일이 뭔지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월급이 따박따박 박히는 게 안전하다. 근데 저는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진짜 한 가지를 짚고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시간 대비 효율적인 일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월급이 따박따박 안전하다, 워라밸이 최고다, 이런 말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안전하다는 말이 길이 끝이 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 시간 대비 효율. 자, 모르는 분들이 99%라는 거예요. 자, 1부 저무는 직업 테크트리. 자, 이제 한국사회에서 흔히 깔린 안전이라는 길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솔직하게 그려볼까요?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무는 직업 테크트리 5종 세트. 네. 자, 첫 번째는 바로 회사 입사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뭐 40대부터 시작을 하죠. 50대 광제퇴직 루트라는 거예요. 아니 뭐 평생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자, 이거 1번 회사 입사하시면, 자, 워라밸 외치면서 일과 삶의 균형,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좋긴 합니다. 그래서 회사 빨리 들어가셨습니다.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주말에 칼같이 쉬고 그러다가 40대에서 50대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죠. 강제 퇴직, 아니 회사가 망해. 자, 그럼 이 시점이 되면 회사가 내 자신을 안 키워줬거나 아니면 본인도 성장에 뭔가 액션을 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되죠? 바로 할 게 없어집니다. 퇴직하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운전 콜 잡고, 그리고 쿠팡 새벽 배송을 뛰게 됩니다. 아니면 뭐 배달을 하겠죠. 이게 50대 60대 되면서 한국 남자들이 퇴직을 하면서 평균 테크트리라고 합니다. 통계를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워라밸 좋아요. 그리고 50대 강제퇴직. 자, 대리운전, 쿠팡. 자, 체력 소진.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엄청나게 활동적이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백화점이나 서비스업 종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퇴직하면 치킨집 차려야지, 뭐 커피숍, 카페 차려야지 많잖아요. 근데 뭐 백화점에서 내가 취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일반 서비스직, 홀서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나 호텔 프런트 같은 콜센터 같은 경우 감정 노동의 직군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깔끔하고 유니폼도 멋있고. 근데 이 직군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갑질의 최전선이에요. 그러면 진상 고객한테 인격 모독 당하고 본사한테는 실질적으로 압박받고 매장 매니저에게는 또 깨지고. 그런데 우린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요즘 젊은 사람들 자존심 끝장나죠. 인스타에 보이는 게 진짜인 줄 알고 허상이라는 거 생각을 못해요. 다 조작된 게 굉장히 많죠. 실제도 간혹 몇 존재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 그게 무너지면, 나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일 안 해, 그래서 이런 일을 했는데 무너지면 바로 우울증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과를 다녀야겠죠. 그러면 약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회사를 다닐 수 없고 직장을 다닐 수가 없게 되겠죠. 다음 직장도 비슷한데 가면, 그러면 또 깨지고 도돌이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백화점이나 서비스 업종은 감정노동,
자존심 붕괴.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 MZ 세대들 자존심 세죠. 내가 이런 이따위 일을 내가 한다고? 이런 서비스 일을 한다고?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감정노동의 자존심 붕괴에 우울증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해야 돼. 멀쩡한 사람이 없어 요즘 시대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하면 도돌이표라는 거예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백화점, 호텔 이런 서비스 업종, 단순 음식점도 포함입니다. 자, 세 번째, 마트 캐시에 나와야죠. 그렇죠. 이 마트 캐시는 어떨까요? 단순 계산직, 어느 날 손님이 짜증난다고 카드를 막 던집니다. 아니면 쓴소리, 아니면 이상한 욕설을 많이 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카드를 던지면 얼굴에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 기분 많이 상하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근데 진짜 왕왕 일어나는 일입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세요. 자존심 상해서 몇 날 며칠째 울어요. 결국 안 나가. 뭐 같아? 하고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집에 밖에서 부모님한테 용돈 뜯어내면서 술만 먹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왜 그 명분 있잖아요. 나는 뭐 공시생, 나는 뭐 법학을 준비하니까, 나는 로스쿨 들어갈 거니까 이거 나 노는 거 아니야. 자, 30대 중반이 넘었다. 집에서 아직도 별 먹고 있다. 자, 이거 인생 완전 잘못됐다. 부모님이 잘못 가르쳤다. 이거는 이 명분 있어. 40대도 똑같을 거야. 나 아직 공무원 공부하니까 엄청난 일을 할 거니까 나는 명분 있어. 하지만 지금 현재 시대 공무원이고 변호사고 뭐고 엄청나게 좋다고 이런 거 없다. 이런 사람들이 술을 매일 먹고 인생을 비관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화풀이하고 이런 그림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단순 노동부터 시작하죠. 단순 노동, 그리고 갑질 트리거, 그리고 은둔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가족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야, 최악이다.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엄마가 바깥 둔다면 성질내죠. 야, 진짜 이거 보고 이거 나네 하는 거울 같은 느낌도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네 번째, 쿠팡 상하차. 와, 요즘에 뭐 할 거 없다면 쿠팡 상하차 가는데 뭐 나는 몸으로 때우는 게 맞아. 그래서 쿠팡 상하차 들어갑니다. 일당이 세긴 합니다. 이거 6개월만 해보시면, 문제가 이거 6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 허리 나갑니다. 무릎 나갑니다. 수술 들어가요. 산재, 단기 알바라 처리 어렵습니다. 그럼 수술비랑 회복비랑 뭐 소송비, 일 못하는 기간, 치료비, 돈 더 들어가. 손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자, 단기 고임금 노동, 신체 소모, 의료비, 결국 빈곤 가족으로 몰락하게 되죠. 야, 이거 테크트리가 엄청나죠. 그쵸? 야, 다섯 번째, 이거 진짜 해외 쉬운 돈. 이거 우리 20대 젊은 친구들, 아주 친구들까지 싸그리 다 그냥 끌려갑니다. 야, 완전 진짜 너무 위험한 건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 원 월 보장한다, 이런 광고가 뜬다고 합니다. 거기 따라가시면 100% 보이스피싱, 콜센터 감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외교부 경찰청에서 계속 경고하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잡혀 들어가잖아요.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에 감금됐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나갈 수가 없어. 창살이 엄청나거든. 철옹성이야. 못 나가. 총 들고 막 경비 서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맨날 두들겨 맞고, 실적 못 내면 두들겨 패다가 너 돈 가족한테 보내라고 해. 그 다음에 뭘 하죠? 친구를 끌어들여. 맞아.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 꼬셔서 오라고 해서 친구도 같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지옥이다.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뭐 장기 매매 협박으로 넘어가고, 뭐 이거 뭐 가짜 이야기 아니냐, 뉴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 실제라는 거, 다 실제라는 겁니다. 자, 해외 고수익 광고, 인신매매 트리거, 외교부 해외 안전 경고 다수 발령, 캄보디아, 미얀마 취업 사기 주의, 이렇게 계속 메시지가 뜨죠. 자, 이 5가지가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이 자산이 되지 않는 길이다. 그 말이고요. 우리는
시간을 팔거나 몸을 팔거나 감정을 팔거나 마지막엔 신체까지 팔게 되는 구조까지 갈 수도 있다. 끝까지 가면 본인한테 남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무는 직업의 본질화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 자산이 쌓이지 않는 그런 길은 저무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식 자산이 됐던, 돈에 대한 자산이 됐던, 내 노력의 자산. 2부 영원 분멸의 지식 산업. 자, 그게 바로 법인 영업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9천만 원이라는 통장을 한 번에 입금된 거를 보여드렸을까요? 자랑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법인 영업이라는 직업의 매력적인 구조 때문이에요. 그럼 법인 영업은 왜 안 저무는가? 첫 번째, 지식이 누적된다. 법인 영업은 한 번 배운 게 바로 평생 간다는 거예요. 뭐 정관, 가지유금, 가수금, 명의신탁, 그리고 세무조사, 정책자금의 구조, 임원보수한도, 그리고 이익 소각, 이거 다 평생 써먹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50대 강제퇴직? 그런 거 없습니다. 50대에 오히려 전성기라는 거예요. 왜? 나이가 먹은 만큼 그만큼 실력과 노련미가 농축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고객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 한국에 법인 사업자가 몇 개고 개인 사업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매년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분쟁과 필요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지원, 세금 이슈, 그리고 정부 정책 자금, 기타 여러 가지가 사업하면 꼭 필요합니다. 사업하면 금융이 필요하고요. 왜? 대출, 사업 빨리 키워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세금 이슈가 발생됩니다. 자, 매출이 늘어나니까 세금 이슈가 발생되겠죠. 열심히 하면. 그리고 네 번째는 매출이 늘어가면 직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노무 이슈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 진짜 크게, 자산을 정말 크게 나는 만들고 싶어? 인증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바로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걸 경영을 잘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세 번째 단가가 다르다. 네, 맞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이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자기가 굉장하다는 생각을 하고 목에 기부수가 엄청납니다. 자, 하루 강아지에 불과합니다. 그거 해서 뭐 자기가 10억 벌었니 5억 벌었니 차포 뛰면 얼마 남지도 않고요. 그렇게 버는 사람은 없어.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못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제가 육성 많이 해봤거든요. 2억 3억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너무 힘들어. 효율성이 나오지 않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 영업을 전체적으로 잘 하시면 마트 캐셔 시급이 10,000원이고 쿠팡 상하차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칠게요. 자, 법인 영업은 컨설팅 한 건당 수천만 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 대비 효율 자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시간 대비 효율을 모른다고. 자, 이게 지식이 누적된다. 시장이 무한이다. 단가가 다르다. 차이가 엄청난다. 맞습니다. 근데 이 일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법인 영업을 천천히 해서 워라밸 챙기면서 하겠다? 자, 6년 해도 돈 못 법니다. 이건 진짜예요. 제가 수많은 신입들, 제자들을 육성하면서 이거 다 확인한 사항이에요. 막 게으르고 노력 안 해? 그러면 그 사람 돈 못 벌어. 빨리 집에 가라고 합니다, 저는. 컨설팅 영역에 들어왔다는 건 바로 쇼부라는 거예요. 우리 보험 영업하면 쇼부예요. 정책자금 영업한다? 쇼부.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액션,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데 워라밸을 해야 된다? 그냥 저기 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항들 있죠. 직업들. 저무는 직업 테크트리에 들어가서 일하시던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정책자금 영업하고 뭐 이런저런 법인 컨설팅 한다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잘하는 곳은 많지 않아요. 자, 저희끼리 귀요미 영업조직 소굴이라고 제가 종종 재밌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로 사람 모아놓고 실력은 안 키우고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자, 이런 컨설팅 일을 하면 바로 쇼부입니다. 빠르게 해결해야 돼요. 자, 워라밸. 자, 아까 말씀드린 저무는 테크트리. 자, 이 일을 하고 싶다, 이 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험 영업을 하고 있다, 정책자금 영업을 하고 있다. 자기와의 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일에서 돈을 못 번다? 쿨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이건 자기의 길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의 길이 아니에요. 사장놀이 하는 겁니다. 사업놀이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선택하는 분들 중 내가 아까 얘기한 저문은 테크트리 중 하나라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정책자금 영업과 법인 영업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착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쉽게 얘기하면 정책자금 영업은 입구가 한 개의 일이라고 표현하고요. 법인 영업은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과정, 출구 이런 전부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받게 해주고 끝. 자, 법인 영업은 자금 받고 활용하고 자, 상환 플랜까지 모두 다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사업화와 부동산 테크트리까지 저는 같이 하죠. 이 고난이도 컨설팅을 하는 곳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정책자금 영업, 단발성 수수료 이거 하시는 분들 아주 그냥 목에 힘은 정말 전봇대 시멘트입니다. 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죠. 이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99%입니다. 하지만 법인 영업은 평생 자문 역할을 해드립니다. 이게 레벨 차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정책자금은 그리고 그리고 정책자금은 영업력만으로도 바로 매출을 올리고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법인 영업은 달라요. 세무, 법무, 재무 이 지식이 다 있어야 돼요. 정책자금 영업은 딱 한 단계, 1단계다. 자, 정책자금 영업은 1단계라는 거예요. 대출할선 뭐 그냥 대행해주고 서류해주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돈 받게 해주고 수수료 받고 끝. 근데 법인 영업은 바로 사장님들이 자금이 왜 필요하고 그런데 법인 영업은요. 사장님들이 자금이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입니다. 그 자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써야 되고 재무에 손상 없이 굴러갈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5년 뒤에 바로 상환 플랜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소개도 나온답니다. 한 3년 전에 거래했던 그런 대표님 청년 창업 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무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를 손봐드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2년 고치 3년 분할 상환인데 3년 뒤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갚을 건지를 다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정책자금만 컨설팅한다? 컨설팅이 아니에요. 그냥 대신 신청해 주는 거지. 자, 이거 알선해주고 빠지면 이 사장님 3년 뒤에는 거치 끝나고 원금 균등 상환 들어오잖아요. 난리 나요.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에 애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늦은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이런 사례도 들어온 게 있는데 또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영업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사실 자금 조달부터 시작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요걸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요걸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금 조달부터 시작해서 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환 설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무, 기장, 재무제표 컨설팅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인증 컨설팅도 들어갑니다. 특허 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도 들어가요. 공장, 사업, 창고,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여러 가지 많죠. 자, 오늘 통장에 보여드린 거 자랑이 아니에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 시간 대비 효율을 진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이라는 단어에 갇혀서 본인 인생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는 건지. 둘째, 정책자금 영업한다고 본인이 법인 영업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입구의 한 칸이지 법인 영업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책자금 영업은 사실 돈이라는 키워드가 사람들한테 가장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거지 사실 그건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영업 중 하나입니다. 지식 자체도 굉장히 낮아요. 저희 신입분들 오잖아요. 정책자금 지식 거의 몰라요. 1년에 매출 6억 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정책자금 영업 3년, 4년 했대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재 교육시장의 현 좌표더라고요. 정책자금 받게 해준 분들한테 바로 평생 자문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분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생갱생 정 대표는 바로 자금을 받게 해드리는 그런 회사 아니고 자금 받고 굴리고 갚는 과정을 모두 설계해드리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테크트리, 이게 바로 법인영업이라는 거야. 이게 영원히 저물지 않는 지식산업이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아마 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이렇게 쌉소리가 기냐.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다. 팩트는 팩트고. 자, 진짜 내가 이 영상 보고 감명받은 분 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뵐게요. 제가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니 바로 기업 경영 컨설팅, 법인 영업에 대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인생갱생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